다음 달 1일, 다음 주면은 1차 계획이 차근차근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네, 일단 그 계획이 29일 날 최종 확정돼서 발표가 됩니다. 그 달라지는 이유부터 짧게 설명을 드린다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3가지 종류의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내 백신을 맞음으로써 항체를 형성해서 방어막을 치고 있고, 또 개인적 거리 두기,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손을 씻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바깥쪽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해서 각종 인원을 제한하거나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또는 집합을 금지하거나, 이번에 단계적 일상 회복의 1차 개편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해서 생업 다중 이용 시설의 운용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일단은 타겟으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백신 패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백신 패스라는 것은 예방접종 완료 증명서나 또는 PCR을 통한 음성 확인서에 가지고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백신 패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업 다중 이용 시설을 저위험 시설, 중위험 시설, 고위험 시설로 나누고, 이 중에 저위험 시설에 해당하는 곳, 예를 들면 영화관 같은 곳은 백신 패스 없이 아무라도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시간에 제한이 없게 되는 것, 그게 이제 1차 개편의 모습입니다. 네. 중간 정도의 위험이 있는 곳, 예를 든다면은 헬스장 같은 곳은 백신 패스가 있어야만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러나 이용 시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중위험 정도에 해당되는 곳 중에서도 식당과 카페와 같은 곳은 백신 패스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중이용시설 중에 고위험 시설에 해당하는 곳, 예를 들어서 유흥시설 같은 곳은 백신 패스도 적용이 되고, 운용시간 제한도 아주 푸는 것이 아니라 밤 12시까지로 제한해서 푸는 것, 그것이 1차 개편 후에 점진적으로 다가가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나아가서 대규모 행사의 경우에도 접종의 구분 없이는 100명까지, 접종자만으로 행사를 할 때는 500명까지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완화를 합니다. 사적 모임의 경우에도 10명까지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 1차 개편 후에 달라지는 일상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외 입국 관리와 관련해서도 좀 전에 4단계에서 좀 더 간단하게 3단계로 줄여서 위험 국가 또 안전 국가, 그 사이에 일반 국가를 두고, 안전한 국가의 경우에는 비자의 제한도 없고 격리 면제도 하지 않습니다. 격리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위험 국가의 경우에는 비자의 제한, 비행기 운항 편수의 제한, 나아가서 격리 면제를 하지도 않는 예방접종자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지금 대책이 준비가 돼 있고, 다만 최종적인 것은 이번 주 금요일에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발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 가장 궁금했던 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과연 지금 벗을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최현석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마스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상회복을 꿈꾸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외국의 자료화면들을 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지내는 분들도 꽤 보기도 하고요. 다만 그렇게 하는 게 꼭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초기에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했었지만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라는 게 이미 논문으로 증명이 되어 있었거든요. 보면 마스크를 착용한 분들에 있어서의 감염률이 약 3.1%, 그렇지 않은 분의 감염률이 약 17.4%, 작년에 랜셋이라고 하는 저널에 나왔던 데이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냐 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감염률이 한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사실 마스크가 불편하긴 하지만 착용하고서도 여러 사람을 만나거나 활동하는 게 가능하고, 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 특히 또 우리나라는 서구하고는 좀 달리 마스크 착용에 대한 수용성도 꽤 높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을 고려한다면 마스크 착용을 당장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런 활동의 범위, 접촉의 범위를 늘리는 과정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좀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기는 아쉽지만
좀 더 긴 시간 후에 기대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확정안이 또 며칠 뒤에 발표가 되겠지만 일단 초안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 초안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신해철 교수님 어떠십니까? 예, 이 초안의 어떤 그 수준이 어떤 일상 회복의 어떤 회복의 수준이 적당한 것인가 적당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단계적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계적. 다른 말로 하면 점진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바꾸게 되면은 감염자 수는 지금보다 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감염자가 생기면 감염자 중에 어떤 분들은 중증 환자가 되실 테니까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중증 환자를 이제 돌볼 수 있는 병상의 또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넘어가면 이제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수준 하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우리가 이제 일상 회복을 어떤 한 단계를 했는데 환자 수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빨리 증가한다. 그러면 약간 단계를 다시 또 그거를 좀 다시 역행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풀었는데 생각보다 환자 수가 많이 안 는다 그러면 좀 더 풀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초안의 수준은 일단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추이를 보아가면서 이것을 튜닝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